맥킨지에서 넥슨까지 커리어 점검하기 이 길이 맞는 걸까? 발표를 맡은 이주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넥슨 코리아에서 파트너십 사업본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본부 이름을 듣고 사실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넥슨의 다양한 사업과 외부의 기회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넥슨에 합류한 지는 이제 3년 차고 직장 생활은 한 22년 정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팬데믹 이후에 좀 최초로 진행되는 오프라인 NDC 행사에서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고 30분이라는 시간 안에 사실 다루기에는 매우 큰 주제 같지만 커리어에 대한 나눔을 통해서 좀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표 후에는 이제 10분의 Q&A 시간이 있어서 이제 그때 궁금하신 사항들은 좀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 커리어 점검하기 이 길이 맞는 걸까 이제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이걸 어떻게 좀 다양한 업계와 또 직군 또 경력을 가지신 이제 여러분들께 잘 전달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에 대한 정의부터 제가 조금 드리고 그 다음에 취업을 앞두고 있구나 좀 사회 초년생들 분들이 이제 어떻게 스타트를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부분과 커리어 패스를 가시다가 좀 변화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겪어온 여정을 좀 함께 나누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모두가 걸어가는 길은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도 다르기에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 개인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라 이거를 이제 원스톱 해결책으로 여기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걸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나는 웃을 수 있을까? 사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세션의 주제곡을 제가 고를 수 있다면 G.O.D의 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우리의 인생길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테지만 그 중에 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커리어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뭐 어른이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꿈이 뭐예요? 뭐 이런 질문은 결국 너 어떤 커리어 갖고 싶어? 와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으로 사회에 발을 디딜 때부터 은퇴하는 날까지 이 길을 개척하는 것을 결국 인생의 과제로 여기며 살아가죠. Career. A profession for which one trains and which is undertaken as a permanent calling.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영어 단어라 일단 메리엄 웹스터 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의미부터 좀 봤는데요. 단어는 이제 한국어로는 뭐 직업 또는 글자 그대로 커리어라고 좀 번역이 되지만 영어 정의를 결국 직역하면 지속성을 갖고 영구적인 부르심으로 임하는 직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원도 검색해 보니 라틴어의 캐러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는데 영어로 이제 chariot, 전차라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현대에 조금 더 사용하는 언어로 이제 하면 뭐 carriage, 마차나 car, 자동차 또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원에서 보실 수 있듯이 커리어는 좀 단일적이거나 정체된 것이 아니고 역동적으로 달리는 뭐 어떤 단련의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한 평생 임하는 여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하는 역할, 맡은 업무는 결국 이 과정 중에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커리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특정 목표는 있을 수 있으나 그 과정과 목표는 조금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 커리어를 잠깐 살펴보면 3개의 국가를 걸쳐서 직군의 변화도 경험을 했고 MBA를 중간에 다녀왔고요. 그리고 4번의 이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아실 수 있고 오늘 제가 얘기 나눌 부분들도 이 여정을 걸어온 결국 제 소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듯 커리어가 이제 특정 포인트가 아니라 일생 동안 내가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면 내가 원하는 사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일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되게 잘 정비된 고속도로처럼 표지판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이 길로 가시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요 하고 이제 길잡이를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을 보면은 우린 되게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커리어라는 여정에 임하게 됩니다. 이렇기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이제 궤도를 정비해 나가면서 나가는 거에 대한 경험을 이제 나누면서 여러분의 상황에도 조금 대입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괜찮으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혹시 취준생부터 한 직장 생활 한 2년에서 3년 차 정도 되셨다 하시는 분들 한번 거수해 주실 수 있나요? 그래도 과반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기에 사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일단 뭘 할지 잘 모를 때는 열린 상태로 임해라. 그리고 일에 대한 나의 기준들을 좀 세워 나가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미 경력이 다소 되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현실에 치이다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달려오셨을 수도 있으니 이 시간에 한번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커리어는 내 직업의 경로라고도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길을 걷다 보면 결국 종착점이 있듯이 힘들게 가더라도 내가 얻고 싶은 목표가 있잖아요. 물론 뭐 목표 설정도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특정 직업이 내 목표야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고의 외과 전문의가 뭐 제 커리어의 목표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은 커리어 자체가 목표라기보다는 커리어를 통해 누리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풍요로운 삶, 높은 지위, 명예, 뭐 내가 원하는 그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해서 오히려 종착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희망하는 바가 있으실 수 있는데 거기로 가기 위한 길은 어떻게 설계하시나요? 라고 하면 쉽게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학교 생활을 마치고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지 라고 했을 때 뭘 할지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4년 동안 배운 전공은 있었는데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그때는 나만 답답하고 나만 이상한 애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매우 정상적이라고 사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사실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계시다면 일단 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취미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제 취향이나 성향이 있어서 내가 선호하는 것을 좀 추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빠를 따라서 좀 스포츠 관람을 좋아했던 터라 뭐 미식 축구, 야구 뭐 이런 경기 관람을 되게 좋아했고 어울리지 않게 이제 뜨개질도 좀 좋아했고요. 근데 스피드랑 쇼핑은 그렇게 즐기진 않았습니다. 근데 직업처럼 내가 안 해봤으면 사실 명확하게 좋아하거나 좀 잘할 것 같은 게 뭔지 모를 때는 역발상으로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사실 제가 첫 직장에 발을 내디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정 직업군을 정하고 뭔가 취준 활동에 임했다기보다는 이 직군 또는 업계만 아니면 다 돼. 이렇게 좀 오픈되게 생각하게 하고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공은 경제학을 했는데 돈은 되게 많이 벌고 싶기는 했으나 돈 자체가 좀 무서웠고 돈을 직접 다루는 일은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은 좀 비교적 초기부터 했어가지고 회계나 재무, 투자, 은행을 제외한 그러니까 이쪽은 지원하지 않고 그 외에는 도전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실제로 다양하게 이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는 뭐 딱히 저는 싫어하는 것도 없고 뭐 그냥 다 받아주면 그냥 다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마음이실 수도 있는데요. 첫 스타트를 할 때 나에 대해서도 좀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자라온 환경과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K 장녀로 한국 사람이지만 부모님의 일로 사실 이제 사우디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유년 시절을 보냈고 이제 미국 시스템의 국제 학교를 다녔고 이제 중학교는 또 한국에서 나왔지만 고2를 마치고 이제 홀로 미국 유학길로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이나 상황을 당시 상황을 이렇게 복기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이런 것들이 결국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일할 때의 성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고
그걸 회사나 직무와 대입을 해보시면 나랑 핏이 맞겠구나 안 맞겠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예상해 보실 수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지 않은 나라, 사람들, 문화를 접하다 보니 새로운 것들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미지의 것에 대한 흥미를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정해진 일보다는 조금 더 자유도가 있는 일이 맞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이제 유학길에 올랐으니까 결정들을 좀 스스로 하다 보니 타인의 의견이나 평가보다는 내 판단에 의지하게 돼서 집단보다는 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 여기기도 했고, 또 K 장녀이기도 하고 또 혼자 지내면서 이제 내 문제를 결국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강한 책임감도 생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내 성향들을 좀 들여다보면 내가 일할 때의 장단점에도 발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첫 직장을 준비할 때 이런 제 모든 성향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거짓말이고요. 몇 년 일하면서 이제 만족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내 성향과 업무 핏이 맞는 곳이 있어서 그렇구나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돈을 직접 다루는 직업, 업계 이런 것만 아니면 다 돼 스탠스로 이제 다양한 곳에 문을 두드린 끝에 첫 직장은 워싱턴 DC에 있는 법조계 컨설팅 회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 소송의 천국인 미국에서 적절한 청구 배상 금액을 책정하는 업무를 하는 애널리스트로 사회의 발을 이제 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미 부모님을 떠난 지 제가 8년이 되던 해라 2년의 경험을 뒤로 하고 이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명령을 하셔서 그걸 받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구직 활동을 한 끝에 맥킨지 서울 사무소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이제 3년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맥킨지는 뭐 아실 수도 있지만 전략 컨설팅 회사로 다양한 업계 프로젝트를 이제 그런 경험을 쌓게 되는데요. 뭐 전자 회사의 브랜딩, 제약 회사의 고투마켓, 자동차 회사의 비용 절감 프로젝트까지 되게 워라벨은 엉망이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여러 업계와 회사들을 경험하면서 이 5년의 시기를 통해서 내가 회사와 직업에 대한 어떤 기준, 커리어에서 내가 중요한 요소들을 되게 정립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략 컨설팅을 하면서 사실 되게 업계에 대해서 들었던 좀 아쉬운 생각은 결국 우리가 세우는 전략을 실행하는 주체는 고객사니까 이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수행까지 하고 그 결과까지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프로젝트가 이제 길게 진행되는 경우도 드물어서 그거에 대한 갈증이 좀 존재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통해서 결국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미치는 임팩트가 저한테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는 요소구나를 깨닫는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회사에 첫 발을 내딛고 되게 열정 가득했던 허니문 시기를 거치고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현타가 이제 팍 오죠. 나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평생 이 일 또는 일 리더하고 일하다가 내 인생 끝나나? 막 5만 가지 생각이 들면서 다른 곳으로 옮겨 뭐 업무를 바꿔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충동적으로 액션을 좀 취하기 전에 먼저 좀 냉정하게 분리를 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업계를 우리가 만약 신발이라고 비유를 하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결국 신발 브랜드고 그 안에 다양한 제품들, 뭐 슬리퍼, 등산화, 운동화 등등이 이제 직군이라고 하면 내가 생각을 다시 갖는 이유가 브랜드 때문인 건지 신발 종류 때문인 건지, 물론 신발 자체가 원인이라고 하면 그럼 이제 업계를 바꿔야 하나? 뭐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5년의 기간 동안 제가 커리어 변화의 트리거가 되는 기준들을 좀 세워지는 시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회사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들을 좀 찾는 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입사하셨다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 겪어봐야 나한테 뭐가 중요한지 판단이 좀 서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뭐 회사의 가치, 회사의 목적이 무엇인가, 세계 1위 기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겠다는 건지, 내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회사를 이끄는 리더십이 나한테 성장을 가져다 줄, 그러니까 내 미래를 더 밝게 해줄 역량을 갖췄다고 느끼는 건지,
뭐 회사의 문화와 내 핏이 맞는지, 그리고 회사가 성장해온 트랙 레코드가 좋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할 것으로 느끼는지, 회사의 복지가 직원들의 역량을 이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역량을 계속 펼칠 수 있는 그런 복지를 지향하는지, 이런 기준점들이 세워지는 이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은 결국 이런 요소들을 내가 동일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부여하는 가중치는 어떤지도요. 그래서 저의 경우는 뭐 회사의 가치, 리더십, 문화,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중요하게 느끼는구나 좀 깨닫게 되었고, 여러분들도 항목과 가중치에 대한 기준들을 세워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기준들을 뭐 세웠는데 그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이제 저의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첫 직장 면접에서는 회사에 대한 다양한 질문을 하기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이직 면접을 본다고 했을 때 제가 물어본 질문을 그냥 하나의 예시로 들어볼게요. 맥킨지 같은 컨설팅 회사들은 애널리스트 생활을 일정 기간 마치면 다른 업계에 가서 경험을 쌓거나 뭐 MBA를 가거나 이런 시기가 오거든요. 근데 그때도 옵션을 열어놓고 MBA도 지원했지만 이제 동시에 다른 직장도 알아보는 중에 이제 저는 컨설팅 선배가 먼저 가 있던, 재직하고 있었던 중공업 회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략기획 포지션으로 면접을 진행하는 중에 회사 문화와 이제 제가 핏이 잘 맞을지 조금 체크하고 싶은 순간이 있어서 회사 분위기는 어떤지, 혹시 일을 마치고 서로 어울리는 거를 좋아하는 분위기인지 여쭤보게 되었고, 거기는 물론 약속이 있으면 양해 구해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업무 마치고 번개로 모이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다행히도 궁극적으로 MBA를 가게 돼서 거절을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지만, 이미 답변을 듣는 순간 아, 여기랑 나랑 안 맞겠구나 라는 시그널이 이제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커리어 변곡점에 있다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나 직무를 나의 기준들에 대입을 해서 고려해보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대한 나의 기준들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피부로 와닿는 것은 내가 맡은 업무, 직접적으로 속해 있는 팀, 그리고 이 부분일 거라서 여기서도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을 정립하면 도움이 되는데, 저의 경우는 내가 하는 업무가 좀 스스로 의미가 있게 느껴지나, 뭐 내가 속한 조직, 팀, 내 직무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싶은 선배들이 있나, 팀 분위기도 내가 융화되고 기여하고 싶은 곳인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직군은 성장이 보이나,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우도 보장해주나, 뭐 이런 요소들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태스크 롤 모델,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저한테는 더 중요한 요소들로 판단을 했습니다. 해서 이것 또한 그냥 제가 면접을 봤을 때의 경험으로 예를 들면, MBA를 마치고 이제 텐센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텐센트 실무자 면접에서 좀 캐주얼하게 제가 또 했던 질문인데, 업무 중에 좀 제일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면접관이 저한테 줬던 답변은 사업 개발 결과에 대한 모호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노력해도 성과가 더딜 수 있어서 지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답변이 오히려 저한테는 좀 새로운 걸 선호하고 책임감이 강한 성향이니까 이 직무 나랑 핏이 좀 맞겠는데? 라고 좀 긍정 시그널을 오히려 줬던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좀 첫 직장을 도전을 하시던, 뭐 이직을 고민 중이시던 내가 갖고 있는 기준점에서 좀 체크를 해보시면 긍정 또는 부정 시그널 정도는 감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떤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최대한 세분화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좀 원인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삶의 모든 게 솔직히 흑백으로 나눠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회사와 직무에 대한 내 감정들이 되게 혼재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정해 놓은 기준들이 좀 겹치는 것도 되게 당연하고요. 해서 내가 커리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의 우선순위는 다시 한번 정비하고, 일하시면서 좀 불만족하거나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던져야 하는 질문들, 뭐 기준을 달리해야 할지, 가중치를 달리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좀 계속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종합해 보면 저는 커리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배우면서 일하고 있나, 내가 하는 업무에서 역량이 강화되고 그 역량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고 있나,
그리고 내가 회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나, 결국 이 세 가지를 계속 질문하고 체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면접 질문의 예시 때 제가 언급드렸지만 맥킨지에서 결국 제 애널리스트 말미에 이직을 선택하지 않고 저는 MBA 길로 오르게 되는데요. 결국 기존의 회사나 직무와 이제 다른 결정을 할 때 이게 내 커리어에 줄 수 있는 영향도 고려를 하고, 그리고 그 변화에 대한 목적이 좀 뚜렷해야지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제 2년 정도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MBA를 하러 가는 것은 사실 당시 동료들에게도 흔하게 있었던 일이고, 다시 뭐 컨설팅으로 복귀를 하거나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특정 업계의 리더십 트랙으로 가는 선례들도 있었고, 저도 이제 컨설팅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오퍼가 있어서 리스크가 컸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갔던 프로그램이 이제 풀타임 MBA, 그러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가야 되는 MBA였기 때문에 동문들 중에는 18개월의 경력 단절을 감수하고 이제 온 거라, 결국 내가 하는 선택이 그 이후를 보장해주지 않음에도 내가 리스크 테이킹을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사실 고민이 필요한 것은 맞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동료들과 조금 다르게 선택했던 부분은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향하게 됐던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MBA를 갔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까 미국에서 학부를 나왔고 전공은 경제학, 그리고 사실 부전공을 중국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1년간 교환 학생 생활을 하면서 나라가 너무 재미있고 막 생동감이 있어서 여기서 나 꼭 돌아와서 경험을 쌓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이 막 꽃피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MBA를 어디를 갈지 고민을 할 때 중국에서도 영어로 하는 MBA 프로그램이 있다는 소식이 되게 반가웠고, MBA를 갔던 중국으로 갔던 목적은 저는 매우 단순하게 다국적 기업이 아닌 난 중국 회사에서 취직해서 정말 로컬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자. 그리고 기존 경력은 난 전략 쪽이니까 얼추 뭐 그 직무로 업계는 무관하게 도전해보자, 이런 목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로 이제 입사한 MBA 선배가 학교로 와서 인턴을 찾았고, 중국의 그 당시가 이제 막 크로스파이어, 던전 앤 파이터, 한국 게임들이 엄청 날리던 이제 그런 성장하던 시기라 사업 개발을 담당하는 팀에서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제 거기서 좋게 봐주셔서 인턴했던 그 팀으로 결국은 오퍼를 받고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MBA를 갔던 목적, 죄송합니다. 제가 MBA를 갔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 거죠. 그러면 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주가 그래프 치고는 되게 상승 곡선인데, 제가 재직한 시간 동안에 텐센트의 주가 그래프인데요. 여기서 좀 실감하실 수도 있듯이 이때 중국은 정말 무섭게 성장을 했고, 좀 젊고 능동적인 동료들이 있었던 텐센트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턴십을 통해서 발을 들이고 저는 결국 10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내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배우고 있나, 성장의 기회들을 부여받고 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되물었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저는 되게 다양한 변화도 도모를 했어요. 그래서 첫 3년은 한국 게임의 중국 판권을 확보하는 사업 개발 일이었다면, 사실 저 처음부터 이제 막 게임을 엄청 즐기던 사람이 아니었던 터라 그 이후 2년은 뭐 엔터테인먼트나 전자상거래나 웹툰, 그러니까 좀 다양한 게임과 어떻게 보면 다 있는 영역이지만 또 다르게 그런 영역들을 리서치를 하면서 중국과의 사업 기회들을 좀 모색할 수 있었고, 텐센트 본사에서 이제 저를 영입했었던 헤드가 게임 사업부에서 모바일 사업부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중국으로 가서 모바일 기기 회사들과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또 AI 등 게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접하면서 소프트웨어가 아닌 텐센트의 아마존 에코, 하드웨어 스마트 스피커를 출시하는 프로젝트에서 전략과 사업 개발 일도 참여하게 되고, 조직 변화로 다시 이 팀이 게임 사업부로 합병이 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이제 다시 한국으로 복귀해야 돼서 이제 한국 지사의 재정비를 진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사업 개발의 범주 안에서 엄청 다양한 역할이 주어졌지만, 저는 사실 10년을 맞이하기 몇 달 전에 또 변화를 주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그 시점에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기 전에 텐센트 안에서 이제 다양한 업무를 거치면서
또 커리어에 영향을 준 한 가지 경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다른 업계에 대한 경험을 결국은 회사 안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텐센트도 넥슨처럼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아마존이 스마트 스피커인 에코를 2015년에 출시하면서 다양한 중국 회사들도 이 AI 기술 경쟁에 이제 뛰어들면서 앞다퉈서 스피커를 준비를 해요. 그래서 텐센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속해 있던 이 모바일 사업부가 기기 업체들과 경험이 있어서인지 우리가 주도한 스마트 스피커 프로젝트가 이제 그린라이트를 받아서 3년의 시간 동안 준비해서 2018년에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스피커에서 사용할 뭐 AI 기술, 음성 인식, 뭐 자연 언어 처리, 텍스트 음성 변환 등 인하우스에서는 좀 소화하기 힘든 기술 파트너들을 찾는 사업 개발과 이제 고투마켓에 대한 전략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텐센트는 QQ라는 어찌 보면 싸이월드와 같은 SNS 플랫폼을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고 하드웨어 생태계에는 이게 처음 발을 들이는 거라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정말 다르구나 실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선방인데 텐센트는 4, 50% 육박한 영업이익이 익숙했던 그 경영진 분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수용하도록 이제 설득하는 게 너무 힘들었고요. 그리고 가격을 책정할 때도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론칭하는 샤오미, 알리바바 스마트 스피커와도 경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 가성비로 갈 것인지 프리미엄 포지셔닝을 할 것인지 라는 고민도 했었고 결국 저희가 프리미엄으로 가서 제일 비쌌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사실 유형의 제품이 없는데 스피커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그럼 재고는 어떻게 보관하고 처리할 것인지 이런 것들로 정말 골치가 아팠고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젝트는 너무 아쉽게도 매우 짧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바로 접게 되는 이제 슬픈 운명을 맞이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서 저는 하드웨어 회사로 옮기는 기회가 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또 깨닫게 되는 좀 감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다시 10년을 다닌 텐센트를 좀 떠나게 된 얘기로 돌아오면 이제 회사도 그렇지만 전 직무도 사실 지극히 중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나의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기준과 차이가 날 때 내 불만족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계속 회사 내의 직무에 대한 기준을 제가 세우고 체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결국 점검하다 보면 어느덧 이제는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좀 스스로 인정하는 타이밍이 와요. 그래서 텐센트 안에서는 저는 사업 개발이라는 직무는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부서와 온라인 생태계를 이루는 파트너사들과 사업 기회를 원 없이 모색할 수 있었지만 10년이 지나니까 시스템과 사람도 익숙해졌고 다른 기회가 주어져도 신선함으로 느끼지 못했고 저 또한 새로운 걸 배우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도 않았고 되게 정체기로 이제 느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로 이직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구글 플레이에서 게임 회사들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BD 매니저로 이제 3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딱 코로나 기간과 겹치기도 했고 직무도 사실 제게 되게 익숙했던 것이었고 많은 개발사들이 텐센트에 있었을 때 이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곳이라 이때 뭔가 정말 새롭게 느꼈거나 그런 건 아니었지만 리더들을 포함해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되게 뛰어나서 배울 점이 많았고 구글에서의 사실 3년 동안의 수학은 커리어 목표를 명확하게 정립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초반에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가져다 주면 좋겠다는 되게 막연한 생각이었잖아요. 물론 초반부터 이걸 정하고 커리어 동안 변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일수록 아예 바뀌거나 수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글에서 다양한 개발사들을 지원하면서 한국 게임 회사들이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것에 기여하면 내 커리어가 의미가 있고 나는 자랑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가 강조해왔던 커리어 기준에도 부합을 하고 커리어 목표도 세우게 된 곳인데 어떻게 넥슨에 오시게 되었나요? 하면 이제 두 가지 답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돌아가면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구글보다는 넥슨에 있을 것 같다. 구글은 이미 탑 글로벌 기업으로 전 세계에 무수히 많은 인재들과 업무 영역들이 되게 세분화되어 있는 반면에 넥슨은 게임 사업의 기반이 주로 이제 국내와 중국 같은 이제 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여기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스코업이 더 넓을 것이다. 그런 동기부여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구글에서 정립했던 한국 게임사가 글로벌에서 성공하는 것에 기여하고 싶다라는 목표에서 다양한 한국 개발사들을 제가 도와주다 보니까 한국에서 그 가능성이 있는 게임 회사를 좀 자연스럽게 고려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넥슨이 그래도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여기 와서 이걸 하자. 이렇게 결심이 서서 옮기게 되었고 이제 2년 반째 임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동안 한 개인의 커리어 여정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몇 가지만 좀 언급을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커리어에 대해서는 저는 회사와 직무에 대해서 본인의 기준, 그리고 그 기준에 내가 부여하는 가중치를 세팅을 하고 그것을 계속 점검하시면서 결정들을 도출하는 것을 커리어를 일궈 나가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안을 드렸고요. 이런 기준들에 부합하지 않은 상황이 지금 나에게 많다면 그런 변화를 고민해보는 시그널로 여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배움, 기여 이런 요소들이 제일 중요도 높은 것으로 선정하였지만 각자가 이건 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반에 내 성향도 파악을 하면 회사나 직무와 핏을 가늠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 상황으로 대입한다면 제 기준으로는 넥슨의 목표에 공감을 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에서는 정도를 걷는 회사이고 제가 여기서 담당하는 업무들도 제 성향과 핏이 맞다고 여겨서 좀 재밌게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회사들과 직군을 리스트로 나열하면 평이하게 매 단계를 준비하면서 의도했던 것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MBA를 중국으로 가면서 꼭 중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 라는 생각 외에 제가 특정 회사나 직군에 꼭 가야지 하고 의도했던 적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텐센트라는 중국 회사를 통해서 게임 업계와 사업 개발 직군에 처음 입문해서 게임, 엔터테인먼트, 하드웨어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경험이 쌓여서 구글로 길이 열렸고 또 구글에서 제가 다양한 한국 개발사들을 서포팅하면서 넥슨에 대해서 또 알게 되고 또 여기서 한국 게임사의 글로벌 성공을 펼쳐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생겼고요. 해서 평이한 일직선보다는 전 직장이나 직군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마무리했던 자리에서 시작이 아니라 어쩌면 다시 길을 조금 돌아서 일부 구간을 다시 걸어야 할 수도 있고 속도를 늦춰야 할 수도 있고 걸어가는 목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왜 길을 걸어가야 발자국이 남듯이 길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될 거야 라고 알 수도 없어서 그렇게 조급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 내가 이 길을 이렇게 걸어왔고 거기서 쌓아온 경험들과 내가 갖고 있는 기준들로 조금 더 나한테 맞는 길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커리어 설계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마지막으로 되게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결국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기에 회사와 직무의 영역에서 내 기준과 부합하지 않아 변화가 필요해 라고 인식하셨다면 회사와 직무는 자동으로 변하지 않아요. 다른 길을 개척해야 할 수도 있고 내 꿈의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다만 그 모든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주체 또한 나 자신임을 잊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시고 커리어에 대한 주도권을 꼭 취하시기를 응원합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세션에 참석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 이주옥이었습니다.